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토닥토닥 행자TV 오행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되네요. 지난주에 제가 강화에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강화 언니네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 딸내미하고 강화를 가지 않고 이 방송을 촬영한 후에 우리 딸내미랑 밖에 바람을 쐬어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네요.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 영상에 대한 댓글 함께 공유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많이 있으시거든요. 보니까 우리 이정현 지부장님 댓글 달아주셨어요. 오행자 본부장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힘 팍팍 보내드립니다. 아자아자 화이팅요 이러셨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아픈 자식을 둔 부모들은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또 더 아픈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엄마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었어요. 자, 우리 송병옥 강사님이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 응원합니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엄마들 응원합니다. 아픈 가족들을 보살피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요즘 들어 저도 느낀답니다. 다 함께 화이팅해요 이래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지공주 세상TV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다는 말 15년도 전에 깨달은 것 같아요. 고난이 성장의 길, 깨달음의 길 맞습니다. 뼈다르게 저는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오행자 토닥토닥님, 옳은 말씀 공감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김동희 원장님, 우리 김동희 원장님도 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가지 못할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제까지일지는 모르는 삶은,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삶은 기적일 뿐입니다. 나만이 나를 위로할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아름다운 길 가십시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저 이 말씀에 되게 공감해요. 나만이 스스로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말,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아프지만 때로는 대신 아파주고 싶어요. 내가 대신 아프면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은 각자 자기한테 짊어진 짐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 아픈 자식을 둔 엄마로서의 그런 삶, 결국은 스스로 감당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도 가끔 투정하고 싶고 힘들다는 생각 들 때, 그럴 때 이렇게 우리 같이 나누면 더 좋겠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해도 또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랬겠다, 이렇게 공감만 해줘도, 그냥 들어만 줘도 그거거든요. 사실은 이야기를, 속상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신구님, 토닥토닥, 정말 우리 서로 위로하는 낱말로 딱인 것 같습니다. 와우, 토닥토닥, 그쵸? 누군가 내 마음 알고 토닥토닥 해주면 그게 되게 힘이 되는 듯 합니다. 자, 우리 성창훈 총장님도 댓글 달아주셨네요. 고난은 축복이다. 바로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잘 견뎌가며 꿈을 이루어내는 모습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홍영순 작가님이 댓글을 다시면서 되게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파킨슨병을 앓고 있잖아요, 우리 홍영순 작가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자판을 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오타가 엄청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응원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전해져서 되게 감사했어요. 오행자 아니고 오행자 본부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본인의 속을 이렇게 다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이제 힘든데 손가락까지 이렇게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아니다. 아픈 손가락 이렇게 꺼내놓았다는 말, 꺼내놓았다는 말, 그 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응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 충분히 헤아려졌습니다. 우리 홍영순 작가님. 그리고 우리 이순영님,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많은 풍파를 겪지요. 나이가 철학인 것 같습니다. 가슴에 묻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아요. 상처가 진주가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순영 시인님, 이 글에서 상처가 진주가 됐다는 말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지 되게 공감이 가네요. 그걸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송정숙 자문위원님, 송정숙님, 오행자 본부장님 참 대단하십니다. 사랑스러운 본부장님, 그래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셨어요. 우리 경혜님, 본경혜님, 네, 그래도 감사하다. 옆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함께 공감해 주셨고요. 오행자 본부장님, 방송 잘 보고 있네요. 너무도 공감되는 교수님. 저도 우리 딸이 어려서 심장이 안 좋아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지금은 건강해진 듯 하지만 아직도 우유 한 컵을 제대로 못 마신답니다. 최고의 엄마십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니까 저도 힘이 나고, 또 나만이 아닌 누군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이 힘을 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가볼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생각하다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오늘은 이 방송 보시고 경험한 두려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려움을 저도 많이 느꼈었죠. 가장 두렵고 눈을 뜨는 것 자체도 힘들고 했던 때가 언제였냐면 2010년에 두 번째 수술할 때, 우리 딸 모야모야로 두 번째 수술하고, 이제 일단 뇌수술을 하니까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갔다가 다시 일반실로 올라오는데, 두 번째 수술하고는 오히려 경과가 더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나 보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 12시가 다 됐는데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표정도 없어지고 눈동자 초점도 날아가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와갖고 막 보다가 중환자실로 다시 내려갔어요. 중환자실로 다시 내려가는데 그때 느끼는 두려움. 그러면서 의사들은 되게 또 막 겁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막 이런 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결국은 의사들은요, 자기 책임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저는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 워낙 병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조금만 친절했으면, 조금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말을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상품처럼 어떤 직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 부분들을 다 감당하려면 어렵겠지만 가끔 너무 형식적인 막 이런 말에 상처 진짜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그러면 중환자실 들어가면 방을 빼라 가자, 침대를 빼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벽 1시 넘어가지고, 그때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오라고 해서 그 새벽 1시 넘어가지고 침대에 있는 그 짐을 다 빼갖고 집으로 오는데요. 그 딸을 이렇게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그때 진짜 두려웠어요. 이렇게 끝나나? 막 겁이 나는데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중환자실에 면회만 하게 되잖아요.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눈 뜨고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술을 많이 먹을 때여서 집에 가서 술 먹고 자고 면회 시간 맞추면 그때 일어나서 병원 가고 막 그렇게 보냈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좋아지니까 엄마 집에 가지 말고 밖에 있으라고 늘 그랬던, 그때 되게 중환자실로 보내고 그 침대 빼서 집에 올 때 그때 정말 두려웠어요. 그 좋아졌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는 그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더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살짝 목이 메이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 상태에서 못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말들. 말이 어눌해지고 이렇게 초점이 없어지고 애가 완전 사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때 두려웠어요. 그리고 또 두렵다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가끔 너무 버거울 때 있잖아요. 그 아픈 자식을 보면서도 막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나갔다가 몸이 지쳐갖고 들어오면 딸을 보면 또 한 번 내 가슴이 무너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과연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끝까지 잘 책임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행여라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때 오는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진짜 어쩌면 아픈 자식을 두면 엄마가 먼저 가거나 하면 또 다른 자식한테도 또 그게 책임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더 겁나고 두렵고 막 어찌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관심을 받고 보면서 영상 하나를 봤었어요. 딸인데 100일 지나고부터 애가 고개도 못 가누고 이상했었대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가 애기처럼 누워만 키는 1m 조금 더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완전 다리고 팔이고 뼈밖에 없어요. 말도 못해요.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대요. 그런데 젖병 물고 있더라고요. 방송에서 나왔던 영상이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그 부모들은 그 자식보다 먼저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 자식 어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되게 마음도 아프고 공감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 경험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또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움은 자식이 먼저 갔을 때, 그 아픈 자식이 먼저 갔을 때 내가 어떻게 살까, 보내고 견딜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가도 문제고 먼저 보내도 또 문제, 마음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그럴 때, 그러면서도 늘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해서 할 때 저 되게 겁나요. 두렵고 무섭고, 만약에 내가 나갔다 들어왔는데 막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어쩔 때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하던 애가 전화를 안 하거나 이러면 그때 올라오는 두려움도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 두려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하자. 그래, 너 겁나는구나. 행자야, 너 겁나는구나. 너 두렵구나. 내가 나 스스로
그 감정 인정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오죽하면 그런 감정 들겠니 하고 올라오는 그 감정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감정에서 얼른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일이 있다는 거 참 감사해요.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은 그러거든요. 내가 그 감정에 한번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완전 내가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거기에서 벗어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몰돼 버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엄마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엄마가 행복하고 그래야 자식도, 아픈 자식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나가면 우리 사람들 만나면 늘 웃고, 내가 그래도 그들에게 어떻게 힘이 될까를 생각하고, 나로 인해서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우리 딸한테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 딸이 때로는 나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영향을 주고 힘이 되어주면 또 그 에너지가, 모든 것은 에너지 파장에 의해서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시 우리 딸한테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 내가 우리 딸은 나한테 부족하다고 엄마가 이래 저래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되고 힘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 그 영향이 우리 딸에게도 올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덕을 베풀면,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나눔을 하고 베풀음을 실천하면 그 자손까지도 복이 돌아온다 하잖아요. 나쁜 짓 하면 그 자손에까지도 안 좋은 일이 생겨난다고 하듯이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늘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좀씩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저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을 되게 많이 해요. 저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제가 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당연히 내가 살아야 내 자식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 너만 잘 되면 돼. 우리 부모들 그랬죠. 너만 잘 되면 돼. 그러면 너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힘들어하고 엄마가 고통스러우면 자식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힘이 생겨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책도 사고 공부하고 늘 부족한 거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우리 아픈 자식을 둔 세상의 엄마들, 아픈 자식보다 더 아픈 우리 엄마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한 가지씩 해주세요. 그냥 가끔 어쩌다 화장이라도 한번 예쁘게 하시고, 그냥 잠깐 산책이라도 하시고, 날 위해서 때로는 맛있는 거 한 번씩 먹어주시고, 그런 것, 아주 작은 것부터 나를 위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픈 자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아픈 자식을 둔 세상의 엄마들이 더 힘이 나고 또 행복해지고 즐겁고 신나고, 그래야 우리 자식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문득문득 올라오는 두려움, 물론 불안도 수시로 올라올 수 있지만 이 두려움이 올 때 되게 힘들거든요.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할 때도 똑같이 그런 것들, 그래 불안하구나 인정해주는 것, 두렵구나 인정해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픈 자식을 둔 엄마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함께 공감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같은 공감하는 마음, 또 여러분들이 두려웠었던 그런 사연들도 주시고, 그러면 함께 나누면서 토닥토닥 행자TV에서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아픈 자식을 둔 세상의 엄마들과의 소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